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원 지지율 60%대 보도 논란, 나경원 원희룡 당규 위반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6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 언론 보도를 두고 경쟁 후보들이 당선 간이에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세게 아주 반발을 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 캠프가 이틀간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매체도 기존 조사보다 후보 선호도가 더 큰 격차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후보 캠프는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하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당선관위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나경원 후보는 자체 여론조사 공표는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인데 한동훈 캠프가 아니라면 알려질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선관위가 명확히 조치해야 한다. 윤상현 후보 여론조사라는 게 문항이나 형식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캠프에서 한 것을 그렇게 발표했다 하니 한마디로 소이부답이다. 한동훈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다.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거는 근데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라는 보도가 이제 한 매체를 통해서 나간 거죠.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율을 얻었다 이건데,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은 무관하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에서 이거는 한동훈 후보 캠프와 정말 연관이 없는 건지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밴드웨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어대한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프레임이 짜지면 마치 유행을 따라가듯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될 수가 있죠. 선거에서는 또 더더욱 이런 여론조사 한두 개만으로도 판도가 더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 뭔가 손을 쓴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선관위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뭐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제가 봐도 캠프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자체 조사를 한 건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갔다라면은 이거는 해당 캠프와 관련이 없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지만, 정확한 것은 뭐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겠죠. 단일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죠.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서로의 사퇴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냉정하게 보면은 지지세로만 보면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흡수를 해서 가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아니고,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쪽에 좀 붙는 게 맞는 그림이죠.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한동훈은 그래도 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지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인생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너무나 비슷하죠. 일단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번 전당대회는 너무나 먹을 게 없는 잔치입니다. 선택권이 너무 없어요. 차려진 밥상이 너무나 초라한 전당대회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동훈 나오자 배신자 꺼져라, 의자 집어들고 육탄전까지 자폭전대.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천안 합동연설회, 한 후보 연설이 시작한 지 2분이 지나자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쳤다. 한 후보는 그냥 둬라, 소리쳐도 괜찮다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한 후보는 고정된 마이크를 뽑아서 무대 앞으로 나가서 내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 다른 분을 폭행하지 말아달라,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최소화해서 전대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 그간 오물, 노상방뇨, 다중인격 등으로 원희룡 후보 공세를 맞받아 섰지만 여론조사 2위를 차지한 만큼 최소한 대응으로 변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죠. 체육관 앞은 각 후보 지지자 수천 명이 한데 모임에서 소란스러웠고요. 연설회가 시작되자 야유가 터져나오게 됐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연설 중에는 양풀로 X자를 그리며 불만을 나타내게 됐다. 여당 관계자, 서로 지지 않으려는 성격의 후보 2명이 맞붙다 보니 지지자들 감정도 끌어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막무가내 분당, 막장극으로 가느니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이런 글이 또 게시가 돼서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서게 됐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합동연설을 했죠. 천안에서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하자 원희룡 후보 쪽 지지자들이 배신자다, 꺼져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했다. 반대로 한동훈 후보자 지지자들, 선관위원장이 최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보도가 돼서 경선이 더욱더 혼탁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자 사퇴를 해라, 셧업 이런 걸 외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관위원장이 말하는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국민의힘 당원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 60%를 넘었다라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민의힘에 수백억이죠. 2022년에는 뭐 600억이 들어갔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전당대회 같은 거 있으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이 불경기에 한동훈 원희룡 이 두 후보 지지자들이 이렇게 의자 집어던지려고 그러고 뭐 서로 욕하고 밀치고 이런 거를 보려고 우리의 이 피 같은 세금을 내가면서 국고보조금 수백억을 정당에다 주겠습니까? 이 올바른 정치 문화가 아니에요. 정당이라고 하면 어떤 같은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사체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당에 소속된 당원들이 이렇게 지금 6탄전까지 벌이고 이거는 두 후보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만의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뭐 대통령 영부인하고의 관계 어떤 충성도 이런 거를 갖고 계파를 가르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감정만 악화되는 이런 전당대회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전혀 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기사 원희룡 댓글팀 드루킹 연상 한동훈 자발적 의사표현 폄훼.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두고 드루킹 사건 연상된다. 한 후보는 자발적 지지자들의 의사표현을 폄훼한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최근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한 범죄 행위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하자고 한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는 자발적 지지자들의 의사표현을 그렇게 폄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두고 대단한 범죄인 양 폄훼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의 자세인가. 여론조성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혹여라도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 자기들 같은 줄 아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지지자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각계 전투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기사들을 뭐 긍정적인 댓글을 이렇게 달고 이런 거면은 여론 조작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건데 한동훈 후보 말대로 표현의 자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도 한동훈 후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누군가가 한동훈 후보에게 득이 되게끔 하려고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인터넷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매체들을 댓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단으로 달게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라면은 이거는 여론 조작입니다. 거기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고 특히나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번지고 있는 건데 뭐 공무원을 동원을 했다든지 특활비를 이런 데 썼다든지 하는 것들 어떤 공적인 자원까지 활용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거면은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고 보고까지 만약에 받은 정황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정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무관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떳떳하다면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될 것이고 뭐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사를 한다고 해도 뭐 제대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라인 매각 요구 철회 야당 무책임 반일 선동 자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야후 지분을 팔라고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성과라고 평가를 하면서 야당을 향해 그간의 반일 선동을 자성하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을 가지는 것은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 우익 정치인 등 일본 일각에서는 라인 야후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플랫폼 수출과 AI 투자에 대한 정부 자원의 파격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준권 의원 우리 정부는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그간 밝혀왔다. 이렇게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무책임하고 자해적인 반일 선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라인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우리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 외교적 차원이든 양국 간 경제협력이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을 증폭시켰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일본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죠 네이버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털이기도 한데 이 네이버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인 메신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근데 거기 갖고 있는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일본 사람들이 라인을 엄청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트집을 잡은 거예요 네이버 측이. 해킹을 당해서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혹은 또 우리가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저런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잘못들을 이제 네이버 측에만 다 돌린 거죠. 물론 네이버 측에 잘못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조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분을 매각하라는 그런 형태로 일본이 우리 기업에 압박을 가한 것인데, 일본과 우리 기업의 기업 환경, 문화, 법률 이런 것들이 다른 건데 우리 기업이 그럼 손해를 감수하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외교적인 문제로 충분히 이거는 번질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뭐 조율을 하건 개입을 하건 네이버 측에 만약에 뭐 어떤 운영상에 외국 기업과 합작을 하면서 뭐 소홀한 점, 관리에 미흡했던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개선을 할지언정 일단은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 눈치 보느라고 미온적으로 나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업을 살려야 한다 어쩌다 뭐 하는 이런 대통령이 일본 눈치 보느라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비판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일본이 그 지분 매각하라는 요구를 철회를 했다고 해서 반일 선동을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 참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